안녕하세요. 네이버 1등 토토 슬래시 사인 프로토 카페 팀넘나의 3트트입니다. 요 근래 사칭과 쪽지를 많이 받습니다. 최종 분석과 조합이 궁금하셔서 하단에 있는 제 카톡 아이디를 친추하려고 하니 플러스 친구가 많아서 누가 3트트인지 모르겠고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인데요. 말씀드리자면 플러스 친구는 모두 사칭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WPXMG3를 바로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데 아이디는 1인당 1개뿐이니 당연히 그렇게 추가되는 건 제가 유일합니다. 괜히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11월 1일 NBA 분석 프리뷰 프로토 85회차 픽스터 3트트 스포츠 분석 11월 1일 느바 분석 프리뷰 프로토 85회차 픽스터 3트트 스포츠 분석 11월 1일 미국 농구 분석 프로토 85회차 프리뷰 픽스터 3트트 별표 사인 해당 경기는 프로토 85회차 대상 경기입니다. 11월 1일 NBA 해외 배당 슬래시 사인 국내 프로토 85회차 11월 1일 MLB 배당 해당 배당은 10월 31일 23, 30 기준 배당입니다. 10분 안에 끝나는 11월 1일 NBA 분석 08, 00 애틀랜타 버서스 마이애미 마엠승 슬래시 사인 마엠 6마헨승 슬래시 사인 216.5 언더 바로 엊그제 맞붙었던 두 팀이 홈 슬래시 사인 원정 코트를 바꿔 다시 붙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애틀랜타가 백투백 일정이었는데요. 오늘은 정상적으로 홈에서 붙는 만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그 점을 떠나서 저는 당시에도 히트의 승리를 봤었죠. 승부가 어디서 갈린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수비와 벤치였죠. 10월 30일자 NBA 분석에서 꽤나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니 이 매치를 장바구니에 담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고민 없이 마이애미 가면 되는 거야? 라고 묻고 싶으신가요? 예, 일단 무리 없겠다. 배당이 정직한 듯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쁜 딸 아이가 생긴 버틀러가 에이스로서 첫 옷을 입었고 31분 출전 21득점 0/사인수 양면에서 모두가 기대하던 그 모습을 제대로 선보였고 감독이 사전에 말한 대로 버틀러의 복귀에 따라 벤치로 내려간 히로는 고라니와 함께 50득점을 뽑아내며 이 팀에는 핵심 식스맨이 둘이나 뛰고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전 시즌까지만 해도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서 있던 마이애미지만 악성 계약이 많았죠. 든든 물결표 쌓인 한 베테랑과 젊은 피가 수혈이 되니 순식간에 근본이 넘치는 느낌입니다. 반면에 애틀랜타는 팀의 구심점인 트레이 영의 부상 이슈가 있었죠. 때문인지 히트는 큰 점수차로 대승할 수 있었고요. 건강한 상황에서 히트의 수비가 대단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트레이 영은 초반부터 경기에서 아웃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엑스레이 결과가 음성이라 하고 심각한 상황이 아닌 터라 데이투데이로 등재되긴 했으나 오늘 경기에서의 출전은 무리고 다가올 샌안토니오전이나 시카고전에서 복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오늘 마이애미와의 일전을 치르고 무려 4일의 휴식도 있고 올 시즌 애틀랜타가 나아가야 할 길은 트레이 영 존 콜린스 듀오를 중심으로 팀 컬러를 입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선수의 부상을 목전에 두고도 다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결표 사인 그렇다면 트레이 영의 빠른 복귀를 기원하지만 오늘의 배팅은 보다 맘 편하게 히트에 배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분명 애틀랜타가 이번에는 백투백도 아니고 홈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단기간 내에 똑같은 팀을 홈 슬래시 사인 원정 바꿔서 또 잡는다는 건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애틀랜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선수를 오늘 경기에서 볼 수 없고 히트는 근본을 한 차례 더 증명해내며 아직도 히트 구인을 타지 않은 흑우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흑우가 되기 싫다면 히트를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언더를 보는 연유는 이 또한 트레이 영의 부상 이탈과 연관이 있습니다. 경기당 26.8득점을 올리고 있는 선수의 이탈이기도 하지만 감독 전술과는 별개로 지금 애틀랜타에게 가장 잘 맞는 경기 운영법은 어차피 수비 개선을 이룰 시즌은 아니니 영에게 공을 주고 나머지 선수가 공격 몰빵하는 농구가 가장 잘 맞는 운영법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포스트 내쉬를 꿈꾸는 트레이 영인데 과거 7초 선즈처럼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잘 어울리죠. 이런 빠른 템포를 주도할 수 있는 가드를 잃은 상황에서 애틀랜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콜린스에게 부담이 많이 실어줌과 동시에 모든 선수가 공을 돌리면서 슈터들이 처리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본인들 템포도 잃을 수밖에 없는 애틀랜타라 생각하는데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경기할 것도 아니죠. 히트의 수비는 그 템포를 더더욱 늦춰줄 수 있는 수비죠. 저는 히트 110 배틀 100 정도 총 득점 210 정도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는 와중에 기준점도 그 내로 잡혀있는 상정범위라 언더 또한 추천해봅니다. 10. 30 뉴올리언스 버서스 덴버 승 슬래시 사인 덴버 4.5마헨 승 슬래시 사인 226.5 오버 자 개막 전부터 모든 경기에서 전패를 기록 중인 뉴올리언스가 덴버를 초대합니다. 홈에서 머무는 일정에 덴버보다 하루 더 쉰터라 일정상의 유리함을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정상의 유리함만을 갖고 전력의 우위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보이지 않네요. 직전 상대였던 골스에게도 패했던 뉴욕이거든요. 핵심 선수 셋이 이탈한 걸 감안해야겠지만 처참한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루의 상태가 출전 가능으로 전환됐다는 건데 일단 뉴욕이 공격도 안 되지만 수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방어선을 쌓기 위해 주루의 복귀는 절실한 입장이었는데 참 다행이죠. 주루가 출전해서 앞선에서 압박만 제대로 해줬어도 적어도 지난 경기만큼은 조금 달랐을지 모르는 게임이었다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다행이라고 했지 좋은 건 결코 아닙니다. 어디선의 페이버스는 오늘 경기 역시 결정적으로 무게가 기운 모습이거든요. 주루에 합류한다 해도 올 시즌 공격에서의 주루는 냉정히 얘기해서 마이너스 수준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선수의 공백은 오늘도 느껴질 와중에 감독이 젠틀이 덴버가 경기력이 좋은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올 시즌 초반에 덴버 참 꼬롬하죠. 근데 부상자 없이 나서고 있는 덴버잖습니까? 오늘 상대하는 뉴욕의 수비를 고려하면 확실히 지난번 힘들게 이겨왔거나 졌던 팀들에 비해 공격력의 반등을 꿈꿔볼만 하겠습니다. 어찌됐던 덴버도 로스터 전원이 3점을 올릴 수 있고 화력에서 덴버가 타 팀에 비해 서운하거나 밀릴 팀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 주루가 복귀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난 골스와의 경기에서 경기 전반 외곽 수비 로테이션이 제대로 도는 걸 한 번을 못 본 것 같거든요. 골스는 꾸준히 위가이드 코너에 한 명씩 꼭 박아두는데 외곽을 허용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외곽 체크 절대 안 하고 롤맨에게 계속 더블팀을 붙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수비 진짜 흔치 않거든요. 페이버스 없는 골 및 수비도 걱정도 해야 할 판에 둘 중에 고르라면 덴버면 덴버지 절대 뉴욕은 못 가겠네요. 다득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개막 이후 모든 게임에서 양팀 점수 합 최소 239득점을 넘긴 뉴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력전에 자신 없을 뺄 덴버도 아니고요. 좋은 수비팀으로서의 모습도 전 시즌에 보여준 덴버지만 일반적으로 템포를 당길 수 있는 쪽은 홈팀이죠. 11. 30라 클리퍼스 버서스 샌안토니오 클립슨 별표 사인 클립 100투100 자 물결표 사인 100투100 일정을 소화하는 클리퍼스고요. 개막 이후 처음으로 홈을 벗어나는 샌안토니오의 원정길입니다. 자 클립부터 얘기하죠. 일단 어제 많은 분들이 유타와 클립의 승부를 기대하면서도 배터들은 좋은 배당을 받았던 클리퍼스의 군침을 흘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와이가 결장했죠. 별다른 부상은 아니지만 백투백 원정기를 관리해주는 처사였죠. 다른 원정도 아니고 유타 원정이었으니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우승을 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고 리그를 빛내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얘기가 셀 뻔했는데 여기서 커트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로일이 스타팅으로 올라와서도 20 플러스 사인 득점에 성공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확실히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카와이 PJ13을 제외하고라도 뎁스가 두텁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 둘에 대한 의존도가 분명 있을 것이라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일도 역시 볼핸들러지만 공격 조립이나 리딩보다는 스코어링에 치중하는 선수고 애초에 클립의 정통 퓨어 포가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베벌리는 수비 스페셜리스트, 샤멧은 슈터인 걸 감안하고 보면 확실히 마지막 조각 하나는 있어야겠다 싶지만 카와이가 있으면 굳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은 카와이가 출장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유리해 보이는 쪽은 클리퍼스겠네요. 그러한 배당이 책정됐는데 머레이에게 베벌리란, 드로잔에게 카와이란 이라고 생각해보면 확실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산왕 역시 더블 스쿼드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타임 내내 퀄리티 있는 멤버 가동이 가능하지만 로스터 내 알드리지를 제하고 힘의 균형이 어디에 쏠렸는지를 말해보자면
오늘 상대가 클리퍼스라는 점이 상성 진짜 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클러치 상황에 넣어줄 선수는 있지만 막아줄 선수는 없습니다. 무어 라인업이야 시즌 초반에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만 후반 클러치 상황에 화이트 밀스 포브스 드로잔 라이스로 이어진 라인업을 또 들고 나선다면 득점은 어렵게, 실점은 쉽게, 득점 교환비의 균열이 분명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피지 13까지 있다고 하면 뭐 이렇게 떠들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클리퍼스 승 박아버렸을 경기입니다. 뭐 그러면 이런 배당도 주지 않았겠지만요. 무튼 오늘의 매치업은 부상자만 없다면 이미 완성도 높은 라인업으로 전력의 차를 느끼게 해줄 클리퍼스라 보이고 오늘 포팔베는 또 실험을 반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지 승/사인 패에 연연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깜짝 라인업으로 모두를 놀래킬 거라는 생각은 버려두고요. 포팔베도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구성의 라인업을 어떻게 짜도 저로서는 막기 까다로운 클리퍼스로 보이네요. 어렵게 넣고 쉽게 먹힐 샌안토니오의 반대를 보겠습니다. 아 근데 또 생각이 많아지네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 시즌 토론토와 첫 상대했던 샌안토니오를 생각했습니다. 동기부여에 가득 찬 샌안토니오였고 홈 경기이기도 했지만 그때 샌안토니오가 보여줬던 경기력의 잔상이 아직까지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토론토 수비도 좋았거든요. 데니 그린과 카와이가 같이 섰던 토론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클립과 마찬가지로 벤치도 좋았던 팀이고요.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어려워진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빨리 생각이 정했을 때 픽을 해야 하는데 고민하다 역시 초안대로 가렵니다. 그대로 샌안토니오의 반대를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다 설명했고요. 지난 토론토 저는 카와이 버서스 샌안토니오이기도 했지만 드로잔 버서스 토론토의 매치업이기도 했고 위에도 기술했듯이 포팔베는 승/사인 패에 연연하기보다 다양한 라인업을 가져가면서 지구 우승이 점쳐지는 팀을 상대로 테스트를 하는 걸로 만족. 그렇게 예상해보렵니다. 생각이 많았던 경기이기에 핸디는 빼겠습니다. 어후 진 빠져 이렇게 경기 분석 프리뷰 들어가며 하루 10분 투자로 NBA 배팅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세우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클릭, 터치 하시면 팀넘나 고객센터로 연결되어 삼트트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물어봐주세요. 조건 없이 스포츠 토토/사인 프로토 정보 공유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카페 샵사인 팀넘나로 초대합니다. 팀넘나 스포츠 정보, 분석, 배, 네이버 카페 토토, 프로토 스포츠 경기,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에 대한 정보, 분석, 배팅 픽을 공유해 서로를 이롭게 cafe.naver.com